저희가 직접 고용한 이 친구들이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리뷰를 엄청나게 좋게 써주고 있어요. 지금은 가맹 사업을 아직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하게 되면 책정을 37%. 한다면 37, 8% 되겠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재료는 이제 저희가 쓰는 거를 통해서 가지만 거기 한 몇 프로는 붙어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테니까. 사장님, 가맹 점주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본사 입장에서 35%라고 그러면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도 35%인 줄 아시죠? 이게 그래서 이제 피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비용이 가장 많은 게 보통 라이더 비용이 한 매출액 대비 5%에서 뭐 10% 미만. 그 정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로는 직원으로 쓴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한 명 가지고 안 되니까 2명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예. 이제 배달하는 친구들은 300만 원 이상을 줘야 돼요. 그렇죠.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 6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미리 잡아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 마케팅비 같은데 요즘 배달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예전에도 배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기억하길래 매출액 대비해서 그 당시에도 최소 10% 많게는 뭐 15% 이상은 마케팅 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월세가 싼 대신 마케팅 비용을 그 정도 써야 됩니다. 이거였는데 사장님, 우리 리얼메이드 피자 같은 경우는 그 배민에 깃발 꼽는 비용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은 사실은 그 비용이 적어졌어요. 오히려. 효율은 더 좋고. 왜냐면은 저희가 사람을 사서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면 옛날 방식대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프린트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깃발 하나 꽂는다는 게 그 지역의 반경 500m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10개를 꽂는다면은 그게 80만 원이에요. 부가세를 빼고 나서. 80만 원을 한 대를 투자를 하면 광고 비용으로서 3천만 원 이상 매출 나오는데 80만 원은 엄청나게 비율이 적어진 거죠. 여기에 대한 소비자 평가의 리뷰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구나. 근데 리뷰 관리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정성으로 해야죠. 그럼 실제 제품이 좋아야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자면 매출액이 평균 3천 정도 됐을 때 3천이라고 보고 원가가 한 37%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거의 한 100만 원 내외. 그 다음에 나머지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뭐 라이더 비용 이런 거 다 뺀 점주 입장에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5% 나올까요? 25% 이상이라고 보는데 수치상으로는 30%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치상으로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소소하게 계속 들어가요. 소모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25%라고 보면 그럼 3천만 원 매출일 때 최소한 700은 떨어진다. 700은 나오죠. 인건비 다 제하고. 야, 그러면 정리하자면 아까 투자 비용이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한 8천 이내로 투자해서 3천만 원 매출만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700만 원 정도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고수익이죠, 사실은. 고수익이에요. 고수익이죠. 문제는 지속 가능성인데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매장도 지금 6개월째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음식을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만 계속 한다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 그럴까? 이게 지금 음식에서 잘못되기보다는 배달원들의 실수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크레임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 라이더들의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만 좀 잘 쓴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배달원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그 다음에 운영관리, 직원관리, 결국은 이 아이템도 저는 이 사람이 문제겠다. 모든 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정도 하려면 사람을 몇 사람 써야 됩니까? 주로 한 3천 올린다는 전제였고. 저희는 이제 친인척들이 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외부 인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외부 인원은 이제 들어온 이제 셰프 한 명이 있고 이 업은 이제 셰프가 아닌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4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땜빵을 한다 그러니까 힘들 때 몰릴 때가 있어요. 시간대가. 4명이 풀로 일해요? 4명이 풀로 일해요.
4명 풀로 일하고 쉬는 날 없이 돌아가면서 쉬어요. 그러면 평일날. 4명 돌아가면서 쉬면 5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장님 한 분 빼고 3명이라고 한다면 네네. 3명의 한 달 인건비가 아까 매출액이 3천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 600만 원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인건비가 그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예. 일하는 친구들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존의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는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을 풀로 일하게 되면 월급을 그만큼 줘야 되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몰리는 시간대가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페이를 책정을 했고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인건비가 500을 800 정도 돼요. 800 정도. 네. 인건비 역시 인건비가 가장 높아요. 사실 피자를 만드는 인원은 한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했을 때와 저 배민 라이더를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가격 차이는 비슷한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배달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리가 끝난 다음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안 좋아요, 제품은.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받을 때 당시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느끼는 이제 감정들이 있거든요. 뭐 막말로 이제 인사를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시켜서 문 열리자마자 안녕하세요, 리얼메이드 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피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장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공손하게 두 손으로 드리고 문 닫아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멘트를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엄청나게 달라요. 저도 딱 기억나는 게 제가 만났던 창업의 선수 중에서 그때 분식점 배달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딱 신문 깔고 쫙 차려주고 나오는 거 기본이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오면서 아파트 앞에 있는 신발 정리까지 쫙 해주고 나왔어. 대박이다. 이거 감동이었어요. 이게 그 모두 이렇게 대부분들이 불친절한 라이더 중에 저희가 직접 고용한 이 친구들이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리뷰를 엄청나게 좋게 써주고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180 정도 주고 있어요. 역시 직접 고용하는 부분과 배민 라이더나 이런 배달 앱의 라이더를 쓰는 게 배달 감성을 생각한다면 한두 명은 꼭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 적어도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요즘 배달 직원은 어디에서 뽑아야 됩니까? 이거 어려워요. 저는 동네 인치척을 다 뒤져가지고 제일 놀고 있는 놈을 아무 기술 없이 그런 친구를 찾아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는 거죠. 아니 동네를 뒤져서 실업자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와. 아니야, 그거 너무 이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취직 못하고 웬만한 일을 못해서 그냥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달을 하고 음식을 배우면 독립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요. 뒷받침만 해준다면.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면. 기술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아요, 이 업은.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배달 피자 전문점은 남자, 여자, 애들, 어른 아니면 성격이 온순한 사람, 저처럼 한성질 하는 사람 이게 어떤 스타일의 창업자, 아니면 공무원 출신, 퇴직자 출신, 대기업 출신, 아니면 요즘 배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업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재기 아이템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봤을 때 어떤 창업자가 이 리얼메이드 피자를 하면 이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50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나이 먹고서 제가 했던 전문직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하는 건 늦다 이거죠. 너무 머리가 다 허해져 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때쯤 준비를 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내가 60을 먹어도 일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장님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저는 이제 좀만 더 해야죠. 사실은 이거는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제가 직접 일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네, 관리하고 리뷰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이라서. 와, 그럼 요즘 퇴직자 창업으로 딱이네. 퇴직자들이 하기 퇴직하신 좋아요. 분들은 리뷰 관리 이런 거 잘하지. 회사에서 맨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런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일 자체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 굳이 외식업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음식을 잘 못 만들더라도 모르는 사람도 오히려 피자집만큼은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수제 피자를 표방하지만 이 도우를 밀고 어떤 작업하는 것들은 수제가 아니에요. 기계가 다 해줘요. 롤링기가 이거를 다 켜주고 반죽기가 다 해주고 도우도 다 공급을 다 해주니까 여기서 안 만들어요. 도우를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 안 하고 롤링기가 해줘요. 롤링기가. 네, 그 기술이 필요 없어요. 배우면은 일주일이면 다 해 누구나. 아, 재밌네요. 모든 게 시스템화 돼 있다는 거고. 네. 굳이 장인의 손맛으로 내가 이태리 가서 무릎 꿇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이런 퇴직하시고 당장의 어떤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저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 사업이 이런 점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맨날 좋은 얘기 그만하시고 이 사업 진짜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먹고 사는 건 다 힘든 거예요.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가게를 해보니까 건 뭐냐면 첫째 1년 12달 쉬는 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게 많은데 이거 쉬는 날 있습니까? 저희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쉬어요. 매장은 쉬는 날이 없다. 매장은 쉬는 날이 없어요. 추석 설날도 안 쉬어요? 그때는 쉬어죠. 그 추석 하루 설날 하루 외에는 뭐 한 2, 3일씩 쉬죠. 2, 3일씩 외에는 그거는 내가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를 다 이해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창업하려고 와 있는 친구들. 자기가 독립해서 매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을 좀 안 쉬려고 그러죠. 빨리 배우려고. 그렇구나. 일반적인 매장들은 하루씩 쉬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 저희는 요일별 매출로 보면 수요일 날이 가장 적더라고요. 수요일. 네. 수요일이 가장 매출이 적어요. 적다. 그러니까 수요일이 쉬겠네. 저희는 쉬진 않고. 쉬는 않고.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이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쉬어요. 자기가 매출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덜 가지면, 그거는 뭐 일주일에 막말로 2번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본사 사장님이 아니고 가맹점 사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가게 문 열어놓고 뭐 어디 유럽 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일본 여행 갔다 올 수 있게끔 시스템화 할 수 있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맹점 사장이라면 하루 종일 여기 지킬 필요는 없다. 뭐 제가 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보통 사장은 하루에 언제 정도 나와야 됩니까? 저는 사실 오전에 이제 이 친구들이 없으니까 오전에 나와서 일을 좀 봐주고 저기 점심 시간에 2시간, 3시간 정도 봐주고 낮에는 제 일을 봐요. 그래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마감하러 밥 오시고. 먹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6시부터 한 8시까지는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한 10시 되면 또 주문이 많아져요. 그때 좀 봐주고 중간중간 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없어도 돌아는 가요. 문 닫는 시간 언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요. 새벽 2시 문 여는 시간이? 11시. 11시에 문 열어서 새벽 2시까지. 여기 상권이 특수해요. 요 근처 반경 2km, 3km 내에는 거의 특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오후 5시 되면 뭐 전부 그냥 와서 미용실만 한 30군데 있는 막 이런 데도 있고. 그럼요. 재밌었어요. 여기 전에는 뭐 아침 7시, 8시까지 이게 술들을 먹던 동네잖아요. 역시 소위 말해서 좀 나가요 언니들도 되게 많이 사셨던 이런 곳이라서 저는 이곳 자체가 정말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장님 같은 경우가 보면 한 11시 정도 오전에 좀 나왔다가 점심 좀 봤다가 그 다음 뭐 저녁 시간 좀 봐주고 밤 10시부터 좀 봐주고 하루 종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거 나태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감은 직접 할 필요 없나요? 사실은 요즘에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뭐 현금 때문에라도 돈통 열어가지고 정산하고 그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뭐 100만 원 매출이면 뭐 몇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관계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그런 거는 편하죠. 현금 가지고 장난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세금 얘기도 한번 좀 팁을 주세요. 세금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이게 뭐 법인사업자는 아니니까 그냥 부가세 분기별로 한 번씩, 어차피 여기는 일반과세니까 일반과세죠. 그럼 분기별로 부가세, 그다음에 5월 31일 날 소득세, 그건 해야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세금 관리 뭐. 아니면 세무사한테 세무 기장료 맡겨야 되나요? 기장 맡겨야죠. 맡겨야 되죠. 네. 한 달에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조정료 있을 것이고. 뭐. 그렇죠. 뭐 어디나 똑같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배달 피자 전문점으로 이 리얼메이드 피자 한번 지금 쭉 정리가 좀 되는데요. 먼저 시장 가치로 본다면 의외로 가격은 중가지만 품질만큼은 고급 피자 못지않은 화덕 피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좋고, 특히 만족도가 좋은 게 라이더의 배달 감성 중요하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입지 자체는 배달 수요가 많은 원투룸이 많이 있거나 중소형 아파트 단지, 신세대가 많은 이런 배달 상권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 이런 직접 마케팅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특히 리뷰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배달 라이더를 쓰는 것도 있지만 직접 배달 직원들을 한 명 정도는 직접 쓴다면 더 좋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투자 비용 7, 8천 대비해서 한 달에 또 볼 수 있다. 500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죠. 500이면 야, 요즘 1억 투자해서 500 올려도 5부이자 하는 거예요. 5% 곱하기 10이면 연리 몇 프로 수익률이에요? 창업통 TV에 찾아가는 유튜브 창업 박람회, 리얼메이드 피자 창업 아이템쇼 세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지금 쭉 한번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우리 정인철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정인철 대표님, 생각보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요? 예.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는데. 제 말씀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리얼메이드 피자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음식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각오 없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여기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매장이든 자기 이 것에 대한 긍지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부지런한 어떤 그 태도 그런 것들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떤 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스템이 좋아도. 그러니까 누워서 돈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발 창업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고생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음식업인 것 같고요. 피자가 다른 음식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해요. 엄청나게 간단하고. 그리고 이 조리하면서의 어떤 뭐 연기를 들이마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좋은 점은 조리 독감이라든가 국제형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피자는.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큰 사고 없이 쭉 잘할 수 있는 업이거든요. 그리고 피자가 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컨버전스잖아요. 그래서 리얼메이드 피자 참 즐거웠던 게 아까 이런 색다른 음료도 있지만 사실은 피자와 그 다음에 윙봉 치킨과 떡볶이까지. 떡볶이가 의외로 너무 반응들이 좋아요. 맞아요. 맛있다고. 피자집인데 배달 떡볶이도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피자와 떡볶이, 치킨 딱 넣고 먹으니까 와, 완전체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특히 피자랑 떡볶이는 너무나 궁합이 좋고 저희가 뭐 리뷰에 보면은 떡볶이 맛집 맞네요. 그런 리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시군요. 그 떡볶이 때문에 주문하는 양도 꽤 많아요. 요즘 저는 이 봉준호 감독님이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리얼메이드 피자도 와서 보면서 우리 정인철 대표님의 정테일
아, 이런 디테일까지. 정말 시설이면 시설, 분위기, 마케팅, 포장, 상품 구색까지 정말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경영자로서의 디테일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너무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네. 즐거웠고요. 네. 아무튼 저는 요 리얼메이드 피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사장님 혼자 행복하셨는데 앞으로 리얼메이드 피자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리얼메이드 피자로 행복한 창업 세상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예, 오늘 쭉 이렇게 방송하셨는데 방송하실만 하십니까?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이게 참 방송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예. 어색하고 예. 쉽진 않아요. 아니, 그래도 너무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 리얼메디 피자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창업통TV는 창업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행복해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리얼메이드 피자 가맹 점주분들은 아마 정인철 대표님과 함께 행복한 창업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창업통TV는 이런 창업 현장에서 정말 알토란 브랜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사장님 인간성이 좋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를 찾아서 이 창업 아이템 쇼로 낱낱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TV를 보시는 분 꼭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를 누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의 수명이 하루씩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했습니다. 예.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박수 한번 하시죠.